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제가 결혼할 남친과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에 신혼집을 계약을 한 이후로 회사에서 해외 연수다 뭐다 해서 바쁜 관계로 그동안 신혼집을 통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친정엄마 혼수가전 등 이것저것을 쇼핑을 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에 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동안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신랑이 미리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을 제가 싫다고 마다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가도 아니고 임대라서 도배나 장판도 집주인이 새로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도배와 장판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신혼집 구경할 겸 해서 대청소도 해주었어요. 그런 후 결혼식을 보름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기에 돌입을 한 거죠. 어차피 새 집을 장만을 해서 이사를 해야 하니까 최소한의 살림만 장만을 할 생각이라서 기본 가전제품만 신혼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혼살림은 반은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제 신혼집 문을 열려고 막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애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네 집에 누가 오기로 한 것 아니냐? 아니, 누가 와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님 애들 둘이가 칼싸움을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바닥에 두터운 담요가 깔아져 있고 그 위에 추리닝 차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대자로 누워서 손바닥만한 TV를 앞에 두고 보고 계셨습니다. 형님 애들 목소리에 묻혀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시부모님은 그대로 우리가 온지도 모른 채 누워 계셨어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때서야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와 계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는 친정엄마를 보시고는 일어나시며 그러셨습니다. 아니, 사돈이 연락도 없이 어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오긴? 여기가 제 신혼집인데 딸네 집에 오면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께 어색한 인사를 드리고 그러셨어요. 아, 네. 우리 지연이랑 자잘한 신혼살림도 사고 가전제품을 둘러보느라 이제서 왔네요. 이렇게 계실 줄 알았으면 편히 계시라고 오지 않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갑자기 불편하게 계시리 왜 찾아온 거냐는 식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주방 살림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산 보따리를 들고 작은 주방 쪽으로 왔더니 계속해서 여기서 눌러 살아온 것처럼 가스레인지며 음식을 해먹은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 시금털털한 냉장고도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김치며 밑반찬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쩍 벌리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한 터라서 신혼살림을 채울 공간이라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이 깔끔하게 치워놨다고 했었는데 작은 방에는 형님 네들 옷가지며 물건들이 한가득 있었고 벽지는 형님 네들이 그림을 그려놨는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안방에도 시부모님의 물건이 쌓여져 있었어요. 이불이 깔려져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예비 남편이 내 말을 어긴 채 여기서 지내곤 하는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뿔따구가 나더라니까요. 결혼식 돌리기도 전에 팍 김이 새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보던 친정엄마가 눈을 찡긋거리며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을 게 따로 있지. 할 말은 해야 했어요. 거실에 계신 시부모님께 여쭸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다짜고짜로 질문을 한 내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응?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네, 어머니랑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것은 듣지 못했거든요. 저는 오늘부터 신혼집을 꾸미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와 계시니까 제가 황당하죠. 뭐? 너는 꼭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말을 한다? 우리가 있으면 신혼집을 못 꾸미냐?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가며 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여기 주인은 저와 재현 씨인데 저에게도 말을 해주셨어야죠. 그러자 감히 친정엄마도 계시는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아이 사돈, 설마니 우리 지연이가 사돈이 와 계셔서 불만이라 그러겠어요. 신혼집에 예상치도 못하게 와 계셔서 놀란 거죠. 어른들이 계시는데 신혼집을 꾸미는 것이 마음까지 편하겠습니까?
친정엄마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결혼식 전까지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네. 너는 전화가 없냐?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을 주고 오면 우리도 방이라도 치워놓고 있을 텐데 안 싸돈을 베니까 민망하지 않냐. 친정엄마는 그저 웃으시기만 하는데 저는 별로 억지 웃음도 나오지 않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였는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불만인가 본데 재현이한테 허락을 받은 거다. 니들 둘이는 서로 연락도 않고 지내냐?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말도 않고 지내? 별꼴이네.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감히 살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오빠가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신혼살림이 대충 준비가 된 후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날도 추워지는데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 집이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난리라서 재현이가 그동안 여기서 지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 걸로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 내 며느리 아니다. 그런데 어머니, 보일러 교체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루면 끝나지 않아요? 왜? 널 뿐이야? 여기는 내 아들네 집도 된다. 내 아들이 계약자야. 너는 아직 결혼식 전이라서 내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네 집에 와 있는데 꼭 그렇게 눈치를 줘야 하겠냐? 보일러 교체 공사가 하루에 끝나든 아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네 집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에요. 당연히 며느리 눈치는 살피셔야죠. 뭐시여? 네가 지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당장에 나가라 이 말이야? 어미,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네. 못 나간다면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겸사겸사해서 여기서 좀 지내다 갈 때 되면 갈 것인디 그 새를 못 참네. 당연히 시부모라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잘 오셨다며 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는지 성질부터 내셨어요. 네 형님이 가게를 하니까 여기가 애들을 보러 오기도 용이하고 애들 방도 좀 더 넓직하니까 애들도 지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란다. 내가 있다고 네 신혼살림이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 어머니,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싫어요. 뭐? 싫다고 했냐? 네, 재현씨 잘못이죠. 제가 재현씨 좀 혼 좀 내야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다가 내일 짐 다 싸서 비워주세요. 신혼살림도 들여놓으려면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비워주셔야 해요. 너는 어쩜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말하냐? 너 내 말 못 들었니? 네 결혼식 전에 비워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참겠다는 거야? 네, 그전에는 신혼살림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비 신랑인데요. 저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귀신이나 본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아, 언제 왔어? 나한테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 뭐? 여기가 네 집이야? 내가 네 허락을 받고 와야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엄마랑 아빠랑 와 계신 것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설명은 무슨 알아 죽을 설명? 내가 다 말했다. 그러자 친정엄마가 듣기 불편하셨는지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네 나 좀 보세.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게. 엄마가 내리까는 목소리에 예비 신랑이 쫄아서 안방으로 엄마를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쇼핑한 살림 도구들을 정리를 하려고 싱크대 장을 열어봤는데요. 각종 양념통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제 신혼 주방 물품들을 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보따리를 그대로 안방으로 끌고 와서 엄마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예비 신랑에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뒤질라고 환장했냐? 내가 신혼집 꾸며야 되니까 너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머리가 헷가닥했어? 내가 너한테 왜 입 아프게 여기 들어와 살지 말라고 했겠어? 지연아,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말해봐.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 한 김에 주변에 배관이 노후가되어서 누수 위험도 있다고 해서 바닥도 뜯어야 하고 해서 큰 공사 돼버린 거야. 그래서 타일도 다시 박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지내실 곳이 없잖아. 조카들도 있는데 네가 이해해야지. 그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너나 나나 바빴잖아. 그리고 이만한 일로 네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뭐? 이만한 일? 도배랑 장판이랑 싹 다 새로 하고 새 기분으로 새 살림을 들여놓을 생각에 신혼김을 잔뜩 내리던 신부의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작은 방에 가봐. 네 조카들이 벌써 벽에다 난장판을 펴려놨더라. 그걸 우리 말고 누가 와서 본다고 그래? 어린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라. 뭐시 어째?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 신혼은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뿐이야 이 자식아. 그런데 나보고 이해만 하고 참으라 이거냐? 분명히 말하는데 내일 당장 여기서 짐도 다 빼고 다 가주셨으면 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릴게. 그러자 엄마가 예비 신랑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셨어요. 우리 사위만 믿겠네. 신혼집에 친정 식구든 시댁 식구든 함부로 들락거리는 것은 아닐세. 알았나? 지연아, 우리는 그만 가자. 열릴 것 없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예비 신랑이 머쓱해하며 장모님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아닐세. 나 지연이 차로 왔네. 라고 하시며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친정엄마와 함께 내 신혼집 같지 않은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악을 빽 질렀어요. 꼴도 보기 싫어서 은응할 것도 많은데도 예비 신랑과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이었는데 느닷없이 예비 신랑이 눈엔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해. 내가 이때가 아니면 바빠서 말이네.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부탁 좀 할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계속 집 보러 다니셨나 봐. 집이라뇨? 다름이 아니고 애들 유치원 때문에 올케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 내 대신에 다리도 안 좋으신데 부동산 사무소를 집 보러 다니시는 게 힘드셨나 봐. 그래서 내 대신에 집 좀 알아봐줘. 네? 형님 집을요? 정말 미안해. 내가 가게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은 엄마랑 아버지한테 맡기고 재은이랑 함께 재은이 신혼집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고 마음에 들면 나한테 사진도 찍어 보내줘. 어때?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 신혼집 근처로 형님 이사할 집을 알아봐 달라니? 나를 은근슬쩍 떠보겠다는 거야. 뭐야? 하필 왜 내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거지?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애들이랑 엄마랑 아버지가 재은이 신혼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네. 놀이터도 가깝고 유치원도 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애들 보러 가기도 동선이 좋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네. 뭐야? 아예 내 신혼집을 놀이방을 만들겠다는 거야. 뭐야? 별꼴이야. 틈만 나면 나한테 애들을 맡기고 일을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혔어요. 또 얼마나 시부모님이 들락거리실까요?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딱 맞는 집이 있네요. 벌써 알아본 거야? 어디? 제 신혼집이요. 장난하나? 재은이 신혼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제가 신혼집을 다시 내놓을 테니까 그거 형님이 계약하세요. 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형님의 전화가 다시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전화를 했어요. 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신혼집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다며? 말 그대로다. 우리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으로 찾아봐 달라고 하길래 아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라고 한 거야. 뭐가 잘못됐냐? 그래? 우리가 누나한테 신혼집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구하잔 말이지? 일단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누나가 들어가 살도록 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어때? 아 그래? 네가 우리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이해를 해주다니 고마워. 아직 우리 결혼식 날짜는 있으니까 부근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거 있나 찾아보자. 예비 신랑은 제가 기특한 생각을 했다며 좋아 죽더라고요. 일사천리로 부동산 사무소로 가서 저희 계약은 취소하고 예비 신랑이 누나 집으로 다시 계약을 한 터라 계약금도 돌려받았는데 돈은 제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애비신랑은 아무런 눈치도 못 채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소를 떠나며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 갈 길 가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만 끔뻑거렸어요. 나는 너랑은 결혼 안 한다. 전세 계약금은 내가 네 집에 건너간 혼수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다 채우고 남으면 돌려줄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을 파기한 것은 바로 너야. 신혼집에 네 집 식구들을 불러들인 건 너잖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네 누나는 얘들을 우리 집에 맡길 참이었지? 그렇게 배려심이 없는 너나 네 집 식구들을 미리 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며 내게 사정하는 그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